박성재 전 장관 어제 구속영장 청구된 거 보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이 지시 내리고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이제 가담한 내란에 사실상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특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좀 뭐 이게 당연한 수순이다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기존의 이제 차이점은 한덕수 씨와 차이점은 이제 한덕수 씨는 언론에선 다 부정을 하고 뒤로 돌아서는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술도 많이 한 것 같아요. CCTV도 나오고 하니. 네. 근데 박성재 씨는 예. 이제까지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대국민 굉장히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많았죠. 지하 주차장에서 왜 지하 주차장 기자가 열어줬다고. 들어갈 때 모습과 또 나와서 또 이렇게 기자들 보고 하는 얘기, 말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다 부인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란 가담에 대한 거를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다. 통상 업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통상 업무예요? 부당한 지시에 부당하게 종사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교정 당국의 책임자 보고는 이제 앞으로 딱 본인들도 예상한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들이려니까 교정 당국의 책임자를 수용수가 넘쳐날 테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불안을 느끼고 갑자기 이제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함부로 못 나가게 다 요소별로 다 책임자들을 연락을 하고 집합을 하고 출근시켜라 뭐 일을 뭐를 해라 막 지시가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하 수행을 한 거잖아요. 부하 내동하듯이 부하하고 수행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정황이 다 있잖아요. 아쉬운 점은 사실은 이렇게 됐어야죠. 좀 더 강하게 갔으려면 그 주변에 부하해서 밑으로 지시 내렸던 사람들이 상당수 구속 기소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교정본부장만 그렇게 돼 있죠. 나머지들에 대해서 압박 강도가 좀 덜한 느낌이 있죠. 다 대놓고 그다음에 법무장관.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누구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직도 그대로 대통령 가장 턱 밑에서 수행했던 사람들 포함해서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 사람들은 다 구속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박성재 장관은 저는 구속될 확률은 꽤 높다고 봐요. 일각에서 많은 우려가 있지만 이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계속 부정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 증거들은 차고 넘치고 있단 말이죠. 인멸이 될 수 있고 증거다 이런 인멸을 것들이. 많이 해왔죠 사실은. 그런데도 여전히 많이 증거 자료들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부정을 계속 부인을 하기 때문에 구속될 확률은 꽤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박성재의 영장 청구가 돼서 어떻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뭐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 이제 그다음은 누굴까? 이상민 장관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도 실행을 했고 그게 밑에서 다 수행이 됐잖아요. 그게 증빙이 되면서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검찰을 또 위에 진두지휘하던 법무장관이라서 구속이 안 된다. 이러면 특검의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그래서 특검도 더 정신 차리고 더 강하게 더 원칙적으로 임해야 될 거고요. 객관적으로만 보면 하이라이트에 가깝죠. 사실은 총리보다도 더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특권에서 그물망의 허점에 의해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특검은 정말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을 거예요. 그렇고 이제 특검도 특검이지만 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영장 전담 판사 아직 배정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다른 걱정이 없는데 늘 거기가 걱정이죠. 거기가 걱정이에요. 예. 이번에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이 되는 거 보면서 아니 이진숙 당연히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풀어준다.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인 게 한두 가지만 포인트만 짚어볼게요. 체포 적부심이라는 건 체포할 당시에 불법행위라든지 어떤 원인 없이 체포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체포 이후에 이 사람이 순순히 응했다는 그게 체포 적부심의 판단 사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체포를 왜 48시간으로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과하게 조사하고 이럴까봐 48시간 이내에 다 조사해서 그 뒤에 구속 송치, 기소 송치를 하든지 구속영장을 하든지 풀어주든지 48시간 내에 결정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체포됐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를 처음 이게 특이하다 이런 걸 봤는데 또 이런 게 있었나 싶었는데 사실은 구속적부심은 많이 봤죠. 체포적부심은 일반인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판단 내린 거에 보니까
체포 이후에 상당 부분 범죄를 뭐 이거 응하고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체포 자체는 또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체포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 체포적부심에 풀어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체포 당시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 뒤에 불거나 말거나는 이 적부심의 대상이 아닌 그렇죠. 거죠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아니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면서 체포적부심을 인용한다? 이거 참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 그 발부한 또 판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법리로도 맞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네네.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하다. 네. 큰일 난다. 윤석열 풀려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점점점 뭐 시간은 빨리 한다라고는 하는데 집중해서 빨리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빨리도 중요성이 덜해요. 화는 나지만 정확히 네.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직위원 재판부에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여기까지도 지금도 아직까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버텨오고 있는 거죠. 네, 감사 결과를 봐도 감사 뭐 이 술집 그 자리에 있었던 동행인들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부르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부르지도 않고 공수처가 그대로 그냥. 압수수색하는 거는 다 기각시켜 버리고 아예 그냥 쇼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수처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쇼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영장 기각된 거 몰랐으면 세워라 내워라 국민들이 목이 빠져라 그것만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은 미리 다 블로킹을 다 쳐놓고 쇼를 하고 있던 거잖아요. 수면 위에서는. 이런 사법부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번 국감 현장 뭐 조금 있다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모셔가지고 국감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네. 똑같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증인 채택됐으면 증인은 나와야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증인으로서 질의응답 해야 된다. 네. 이건 당연한 건데. 언제 사법부가 무수부리의 성역이 됐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삼권 분립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도 삼권 분립이 진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적용된다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불렀잖아요. 입법부가 불렀고 네, 삼권 분립인데 그게 나와야죠. 입법부의 그 권능으로 불러서 네네. 그럼 당연히 그게 아니 사법 분립이네. 자기들도 잡아들인 사람들 재판에서 자기들이 형을 때리잖아요. 그게 사법부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렇네요. 그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불렀어요. 왜 안 나옵니까? 그들이 말하는 몽테스큐의 1750년대의 군주, 절대 군주에 저항하는 기계적인 상권 분립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네. 나와야죠. 나와야죠. 자, 전현희 최고위원과 더 이따가 사법개혁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 아까 뭐 다금바리 얘기를 하셨지만은 다금바리 회가 공수됐다. 이것도 참 충격적이고 이럴 수가 있나.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를 공수해 왔다. 해는 제가 없죠. 해는 제가 없는데. 다금바리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실제로. 네, 다금바리는 비싸죠? 열대어종이라서 네. 사실은 엄청나게 비싸고 그랬는데 베트남 이런 데 가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열대어종이라 많아요. 사이즈가 크고 시가 써 있죠, 그죠? 시가. 비싸죠. 뭐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23년 해군 선상 술 파티 의혹을 수사를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데 다금바리 회가 공수가 됐다. 이걸 내용을 보니까 다금바리 회를 떠서 제주도에서 떠가지고 경남 김해공항으로 옮겨왔고 네. 김해공항에서 항구로 이동해서 배를 이용해 저도로 이송했다. 야, 지금 이거 뭐 이제 무슨 작전입니까? 그렇죠. 군사 작전, 다금바리 공수 작전인데 예. 예. 이 몇 가지 이제 아직도 오픈 안 된 게 있죠. 사실은 저도에서 해군 함정이라고만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함정인지를 솔직히 모르잖아요, 지금. 네. 어느 사이즈에 어느 사이즈에. 어떤 함정인지를 모르고 그냥 해군 함정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부대적으로 나온 게 있죠. 귀빈정이라고 부른다는 게 이제 지휘 일종의 전투 지휘 귀빈정. 귀빈정이 이제 뭐 의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진해 그 해군 본부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평소에 있을 때는 네. 의전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휘. 주의하는 VIP 정이라는 VIP 뜻이잖아요. 정. 그 한국말로 풀으니까 이제 귀빈정이 됐겠죠. 그렇네요. 자, 김해공항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에 대통령이 계실 때는 보통은 그걸 한단 말이죠. 민간 어선 출입 통제. 아, 예, 그렇죠. 그렇겠죠. 경호상. 몇 킬로를 정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육로로 오면 또 부산 쪽에 아시다시피 차가 항상 막혀요. 도로들이 많이 막혀요. 네. 그러니까 또 육로로 와도 배로 또 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로 날랐다는 거잖아요. 배로. 그러면 민간 어선으로는 도저히 안 된 거고 민간 어선을 해도 사실은 문제인데 그러면 남는 게 이제
군에서 통제 가능한 배 그렇다고 보면 해군 소속의 배 아니면 아하. 그 항만을 관리하는 그 순시선들이 있어요. 아하. 요트로 돼 있습니다. 큰 예. 요트, 대형 요트로 돼 있는 항만을 관리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겠죠.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배. 그렇죠. 자, 그럼 이 엄청 비싼 다금발이네. 보통 배가 한번 출항하면 요트 한강 이런 데 이렇게 출항하면요. 옛날엔 디젤 요트가 많았죠.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기름값 드는 건 기본이에요. 살짝 이렇게 한 바퀴 그래요? 돌면 막 엄청나게 기름을 많이 먹었죠. 지금은 이제 여러 종류의 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릉 추정해 보면 군용 배겠죠. 그러니까 군용 가장 배로. 소리 소문 없이 통제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다금바리는 죄가 없고 그거를 나라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공적 자산 그런 해군 함정을 전투에 투입되고 네. 훈련에 투입돼야 되는 배가 다금바리 공수작전 이게 그것도 웬일입니까? 훈련인가? 제 비바람님께서 배달의 해군이다. 네, 아, 이런 댓글을 또 민족의 네 이게 뭡니까? 킥배송 킥보수 킥해군인데 킥해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김성훈 전 차장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술은 또 절대 안 마셨다 이런 그 얘기를 해요. 말은 뭐 믿을 수 없는 말이고요. 당연히. 이거 저도 다른 걸 뭐 이렇게 보다가 아니 비행기에도 말통으로 실은 사람들이 비행기에도 PT병으로 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에는 안 실었겠어요. 선상 파티 의혹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른 관광을 했다라는 게 김성훈 전 차장의 주장. 술은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술은 없었다는 건 믿겨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연히 안 믿겨지고요. 배 위에서 관광에 매뉴얼이 있나? 그 매뉴얼이 아니 관광하면 요트 관광 뭐 이런 선상 관광하면 술이 빠지겠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회를 먹고 뭐 이런다고 치면 뭐 술, 음악, 뭐 폭주까지 쐈다는 거 보면 음악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배를 탔는지도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제 규모가 있고 좋은 배들은 전투에 동원되는 배들이잖아요. 그런 걸 탔는지 그렇다면 또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어떤 사실 확인이 될 때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란 중시를 꼭 해야 된다는 잊으면 겁니다.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나치 시대에 한나 아렌트가 이제 악의 평범성을 그 뒤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나치와 같이 전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 왜 그러냐? 당신이 뭔 잘못을 했어? 그렇게 그놈들이 나쁜 짓을 저지를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나도 그대로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자, 수많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런 불의에 대해서 맞서서 항거하고 오픈하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가 그렇게 좋습니까? 거기서 먹은 음식이 그렇게 좋습니까? 다금바리가 그렇게 맛있었습니까? 거기서 쏘는 폭죽이 그렇게 즐거웠습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같이 했던 사람들 오픈해야죠. 이 정도 탄핵을 당하고 파면이 된 그런 대통령과 함께 했었다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저러해서 나도 굉장히 가책을 느낀다. 21세기 대명천지 AI 로보틱스를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네. 인공위성 스타링크 이런 것들이 이 지구의 온 구석구석을 다 비추고 있는 시대예요. 이렇게 투명한 시대에 그렇게 자기들만의 장막을 쳐놓고 놀았다.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다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의 평범성, 악의 일상화에 비추어 보면 똑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역사 앞에서. 네. 그러니까 밝혀야 됩니다.